자, 130페이지 4단원 제국주의 등장과 식민지 확대 경쟁을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제국주의 국가가 서로 다투다. 자, 생각 열기에 되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20세기 초에 이르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는 국소수를 제외하고는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에 들어가 많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 서구 열강이 무력을 앞세워 식민지 확보 경쟁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가 등장하다. 일단 그 옆에 있는 이 그림 제가 활동지에도 실어놨는데 굉장히 제국주의 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해두시고, 일단 제국주의란 건 제가 전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선진국들의 땅 따먹기 시대라고 표현을 한 바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와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하였다. 자본주의가 더 커졌다는 얘기죠. 자, 공업이 발달하여 많은 상품이 생산되었으며 기계는 24시간 돌아가겠죠. 당연히 소수의 거대 기업과 큰 은행이 국가의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때는 우리가 좀 유식한 표현으로 독점 자본주의 시대라고 우리가 나중에 얘기도 하게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이들은 자,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식민지를 개척해야만 하는 이유. 자, 값싼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첫 번째 1번. 자, 2번. 24시간 동안 기계를 돌렸으니 상품을 엄청 많이 만들어냈겠죠. 자, 넘쳐나는 상품. 이거를 팔 곳이 있으면 좋은데 국내로 다 못 팔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수출할 곳이 필요합니다. 수출할 시장. 자, 식민지에다 갖다 팔면 좋은 거죠. 그리고 국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본, 돈을 다시 한번 투자할 투자처가 필요한 겁니다. 3번. 국내에 남아도는 자본을 새롭게 투자할 곳. 식민지에다가 다시 한번 공장 지으면 새로운 투자처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식민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열강은 대외 팽창 정책, 식민지 개척 정책이죠. 자, 서구 열강은 군사적인 힘과 경제력을 앞세워 식민지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식민지에 공장을 세우고, 아까 자본 투자처, 이게 공장 세우는 게 자본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 자, 그 다음 원료. 그 식민지에서 원료가 나오겠죠. 이걸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하였다. 와, 대박입니다. 식민지를 건설했더니 와, 진짜 대박인 거죠. 너무 좋으니까 이런 대외 팽창 정책을 여러 나라가 이제 다 하는 거지. 너무 좋으니까 경쟁적으로 펼친 시기를 우리는 제국주의 시기라고 합니다. 자, 민족주의와 인종주의가 제국주의를 뒷받침하다. 왜 뒷받침해야 될까? 보세요. 군사적인 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죽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도 자기네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걸 알까? 알까요? 과연? 알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거죠. 쉽게 말하면 명분입니다. 명분. 그렇게 해서 되게 재미있는 명분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대외 팽창 정책은 당시 유행하였던 민족주의와 맞물려 경쟁적으로 전개되었다. 우리 민족이 너네 민족보다 더 낫다, 우수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식민지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2개, 3개 더 먹으면 더욱더 좋은 거고, 그럼 다른 민족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경쟁적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국의 국민도 식민지가 국내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자, 그러니까 네 번째 이유도 등장을 하는 거죠. 식민지를 개척을 하면 값싼 원료,
그다음 상품 시장, 자본 투자처, 그다음에 식민지에서 거기서 일하면 되니까 국내의 실업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 거죠. 뭐 국가의 위신 높이는 것까지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국주의 정책을 지지하였다. 자, 그러면 자 131페이지 가겠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는 자 결국 뭡니까? 아프리카, 아시아의 나라들을 침략하여 거기 있는 걸 뺏어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침략을 했다는 거 본인도 알아. 근데 이제 정당화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나타나는 개념들이 뭡니까? 여기 있는 인종주의. 뭡니까? 대부분 식민지들은 흑인이나 뭐 황인종이 많았겠죠. 근데 침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백인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나오겠습니까? 백인은 흑인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지금도 없어졌을까요, 이게? 미국의 KKK 집단을 비롯해서 백인 우월주의자들 꽤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더욱더 재미있는 논리가 나옵니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 알죠? 생물체는 진화하는 거. 자, 근데 사회도 진화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논리 뭡니까? 자, 서구가 자 식민지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미개한 곳이고 이게 진화를 한 거지. 진화 해서 이게 서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논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구가 식민지를 가서 여러 가지 해주면 너네는 오히려 발전할 거 아니냐. 그럼 너네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너네한테 공장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너네도 발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너네들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정당화하기 시작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맞죠? 우리 들어봤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많이 썼던 얘기죠. 이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미개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자신들이 식민지비를 통해 이들의 국가를 문명, 이건 발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개에서 문명화로 넘어가는 거지. 사명까지 얘기 나옵니다. 사명. 자기네들은 그럴 사명이 있답니다. 자, 좀 재미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이없기도 하고. 왜 자꾸 일본이 생각날까요? 저는 옛날 일본. 자, 이런 정당화를 이제 정당화 명목까지 내세우기 때문에 이제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 사이에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자, 그러니까 제국주의 열강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였다. 이제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우리 피자 갖고 싸우는 거 생각해 봅시다. 피자에 뭐 8조각 있으면 사람이 20명이야. 나눠 먹으면 좋은데 지금 식민지를 다른 민족하고 나눠서 갖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둘러싸는 경쟁이 벌어지는 거고 또 어떻게 됩니까? 충돌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 경쟁을 벌였다. 좀 산업혁명이 빨랐고 잘 나갔던 나라들이 먼저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산업혁명 순서 아시죠? 1바 뭐 영국, 2바 프랑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후발적으로 이제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 이런 나라들도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하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니까 이 나라들도 가세하면 식민지 경쟁국가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더욱더 치열해지고 더욱더 충돌이 많이 생길 겁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이죠.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영국. 자, 그래서 영국이 추진한 식민지배 정책은 프랑스, 러시아 등 다른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와 마찰을 빚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별표치겠습니다. 영국의 3시 정책, 그 다음에 독일의 3비 정책. 자, 이 정책이 만나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모로코 사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는 요 3C 정책과 3B 정책을 언급을 하고 있고 밑에 지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경쟁으로 20세기 초 아시아, 아프리카 등은 세계 대부분 지역이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제국주의 열강의 지배에 들어갔고 다 아시죠? 제국주의 열강 사이의 식민지 경쟁으로 국제적인 긴장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다가 나중에 큰 싸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